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자, 이제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10월 23일부터 임금 체불 시 최대 3배까지 청구가 가능하고요. 직장인분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 우리 직장인들을 맥 빠지고 힘 빠지게 만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 바로 임금 체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올해부터 이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 근로기준법이 강화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번 개정에서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 강화되면서 직장인분들에게 조금 더 강력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새롭게 바뀌는 이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저희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임금 체불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일단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임금 체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고쳐지지 않는, 또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보이는데, 지난 2월 11일에 저희가 기사 하나를 체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작년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좋은 소식 아니에요. 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임금 체불액이 무려 2조 448억 원이다 라고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14.6%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지난 3월 5일에 상습 임금 체불 기업들이 대거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자, 기사로 나왔는데 업체는 총 89곳, 자, 피해자 수는 무려 5,69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 금액은 144억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금 체불이 악덕 사업주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냐?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딱 우리가 그렇다라고만 그 이유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워낙 국내 경제 시장이 또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양한 사업장들이 또 부도가 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이든 300이든 뭐 초년생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뭐 직장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게 다가오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리 내수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면 다 같이 죽는 거죠. 자, 이제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 그래도 줄 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알고 있고 이해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도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개념부터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상습 체불 사업주,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해서 제때 안 주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퇴직금을 제외하고요, 1년 이내에 3개월치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이내에 5회 이상 체불을 하고요, 그리고 체불 총액이 퇴직금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상습 체불 사업주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은요, 이런 악덕 사업주분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왜 만들었냐? 뭐 뻔하죠. 기존의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요, 단순 임금 체불 개념이에요. 자, 회사의 재정난 같은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 사업주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임금 체불 자체가 지능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 야기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한 예로 근로자분들에게 밀린 월급보다 벌금이 더 낮으면 그냥 벌금 내고 퉁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대로는 안 된다. 자, 이제 아예 악용할 생각조차 못하게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혹은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드릴 이 말씀들은요, 근로자분들만 보셔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업주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개정된 제도는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건 현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지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14일 이내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자, 개정안에서는요,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됐어요. 자, 이제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 분들도요, 지연이자 20%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재직자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 이자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만약 10일이 급여 지급일이었다라고 한다면 11일부터 급여 지급일까지 지급해주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자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페널티 기준이 조금 더 넓어졌으니까 회사에 재직 중인 분들 조금이라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 지원 제한 그리고 출국 금지를 하겠다라는 조치 내용들이에요. 자,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게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또 필요하죠. 자, 근데 만약에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의 체불 관련 자료들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정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 사람 상습체불 사업주네, 자, 이 사람은 지원하면 안 되지 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해버리고 제한을 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또한 이 국가가 발주하는 여러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도 제외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체가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발주를 따낼 수가 없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자, 또한 이 명단 공개가 이루어진 그런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해외에 도피할 수 없게 해외 출국 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지연 이자라든지 아니면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이런 거 외에도 2가지 근절 제도가 또 존재합니다. 이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바로 임금 체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내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만약에 임금 체불 기간 동안에 이 근로자가 금전적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3달 동안 밀려가지고 이게 금액 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만약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의 3배니까 2,700만 원 배상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물론 구체적인 배상 책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자를 어떻게 매길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손배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페널티 부여를 확실히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현행 제도 내에서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임금 체불이 상습적인 사업주의 이름, 나이,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혹은 구직 사이트에 게시를 해버리는 거지. 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이 되고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체불 사업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단에 올라간 사업주는요, 이미 여러 번 임금 체불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신고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 이게 뭐냐면 죄가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반의사 불벌죄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하죠. 임금 체불한 사업주가 고소가 들어간 뒤에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야, 특정 대가를 이야기해주면서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좀 종용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악질적인 임금 체불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거든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장 내가 돈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럼 내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결국
이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새로운 피해자가 양산되니까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는 이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 동안 체불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또 했어.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단순 과실 책임을 논한다라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이걸 범죄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설명으로 좀 바로 직관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3조 2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항목이에요. 내용들을 저희가 아마 띄워드릴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체불 사업주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임금을 밀리면 어떻게 된다?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5년 10월에 개정될 새로운 근로기준법 더 강화된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우리 직장인분들 또는 취업 준비생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업주분들도 이 내용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파트타임 알바생분들 마찬가지로 이걸 꼭 보셨다가 또 기억해 두셨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임금 체불을 겪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쫙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조댓구알이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신사고찰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